지금부터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3, 24단원입니다. 전 동영상에 이어 계속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3단원 고용조정 지원, 24단원 고용촉진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점이 21년도 지원사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는 단계라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이나 연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23단원의 고용조정 지원은 이러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제22조 지역고용의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라면 잘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겠죠. 국가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23조 고령자 등 고용촉진 지원 부분은 점점 중요한 법조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지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근간이 되는 지원제도의 골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조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작년하고 원래 많이 회사에 공급이 됐습니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도별로 요건이 상이하긴 한데요. 이런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조정 지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뒤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용을 살펴보고 난 뒤 관련된 법령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고용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조선사업이 어려워서 거제지역 같은데 지역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지역의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서 회사가 축소 경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제도는 뒤에 법령 규정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등 고용 안정 지원 내용도 있고요.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 제도라고 해서 예컨대 피보험자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조정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조정 지원금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조정 지원금의 대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영환경에 따라서 그 요건을 바꿔서 적용하는데요. 예컨대 올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라고 해서 영화업,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 관련된 내용을 고시로 해서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 고시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이미 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시적절하진 않지만 원래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골격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그동안 보면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가 50% 이상 증가한 이런 경우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로 봤었고요. 3년 이상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 요건은 어떤 거냐면 그 사업의 특성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매출액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라면 예컨대 매출액이 떨어졌을 때 마치 고용유지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초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정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해졌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20% 이상 단축되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단축시켜야지 이 지원금이 지원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들 휴식과 관련해서 휴계, 휴일, 휴가, 휴업, 휴직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휴업과 휴직이 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휴게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어야 되는 거, 휴일은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 일요일 날 유급으로 쉬는 거, 휴가는 뭐 연차 유급 휴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게, 휴일, 휴가, 휴업, 휴직으로 오면서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 휴직은 특별히 법률 규정에는 없는데요. 휴업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은 존재하는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사용자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을 휴업이라고 부릅니다. 휴직은 개인휴직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요. 휴직은 근로계약이 존재하지만 근로의무 면제는 휴업과 유사한데, 이런 적규칙 등에서 정하면 계속 근로에서도 제외해서 퇴직금 계산할 때요, 해당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휴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사가 쉬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매출액이 감소돼 가지고 쉰다든지 이러면 휴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데요.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보건당국에서 입원 격리 등이 필요해서 쉬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고용노동부 원래 입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원칙 없고요.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무급휴직은 가능한지 원칙 안 되고요. 근로자 동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용조정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고용조정이 필요한 업종 아니면 고용조정이 필요한 지역,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개념입니다. 시행령 19조에 보면 이제 고용유지 조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1개월 이상 휴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근로자를 이를테면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은 이제 계절적으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업종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업과 휴직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고용 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이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1인당 지원금은 66,000원인데요. 원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노동부 고시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7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지역 고용 촉진 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해당 지역에 산업이 위축되어서 이제 그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3개월 이상 구직자를 이전 또는 신설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대체로 축소 경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국가경제라든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 고용 촉진 장려금,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할 것.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고시.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요. 55세 이후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55세 이상 근로자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을 정년이 지났음에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기타 건설근로자 지원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제도 있습니다. 둘 다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령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제24단원입니다. 고용촉진시설 및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내용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유급 휴가를 부여받고서 교육훈련을 받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인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촉진 시설을 설치한 회사를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직장 어린이집이 포함됩니다. 직장 보육교사 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 지원 요건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이 혹시 가능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가 직원 교육훈련이라는 말은 자주 듣게 되는데요. 코로나19를 맞아 고민해 볼 만한 아이템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 및 직업훈련 개발의 촉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촉진 시설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과는 관계없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이 법령만 봐가지고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업무 담당자들께서는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업이나 이런 것을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용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 정도는 실제 활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고용보험법 26조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직장 어린이집은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고민을 하고 실제로 또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또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하는데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 영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아니면 4분의 1 이상이면서 다른 사업장 포함해서 피보험자 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수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시설이라고 해서요, 이제 고용촉진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용촉진시설과 관련해서도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또 이제 중고등학교, 특히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수화 고등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런 데 대해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각목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의 일정 비율뿐만이 아니라 유급휴가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그게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사람에게 지급된 임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활용하면 활용도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 지원사항, 그래서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등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생계비 대부 같은 뭐 이런 제도도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23 및 24단원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